안녕하세요. 두 아들의 엄마인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겐 앞서 말씀드렸듯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제 친자식인 작은 아들과 달리 큰아들은 의붓 아들이라는 거죠. 큰아들은 저와 재혼한 지금의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두 아들 모두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아들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속상하고 속 시끄러운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착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첫 남편은 완전히 개차반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만 빠져 지냈죠. 당시엔 이혼이 쉬운 시대가 아니라 저는 혼자 직장을 다니며 아들을 키웠어요. 하지만 제게 돈을 요구하던 그놈이 손찌검까지 하려고 들자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어린 저희 아들까지 피해를 볼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도망쳐 아들이 9살이던 해 가까스로 그놈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부모님 집에서 아들을 키우다가 3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죠. 남편은 작은 유통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전 남편과 달리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우야,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할게. 우리 명우한테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이야. 저는 재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회사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저희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저 또한 큰아들에게 친엄마처럼 잘해주려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처음 만날 당시 벌써 중학교 2학년이었던 큰아들은 처음엔 제게 조금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저런 관심을 진심으로 표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솔직히 우리 서진이 내가 좀 오냐오냐 키웠어. 엄마란 인간이 워낙 엉망이었던 데다 나중엔 남자랑 바람나서 도망까지 가버렸으니 애 마음에 상처가 컸거든. 그래서 나라도 더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유독 서진이한테 내가 많이 약해. 그래도 그런 서진이 응석 다 받아주고 진짜 엄마처럼 대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도 당신만큼 꼭 명호한테 더 좋은 아빠가 돼줄게. 남편이 그런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었는데 문제는 한 번씩 애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들 용돈이다. 우리 큰아들은 5만 원, 작은 아들은 동생이니까 10,000원. 자, 우리 명우 생일 축하한다. 오늘 저녁엔 다 같이 기념으로 치킨 먹자. 여보, 서진이 생일 땐 그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까지 가서 외식하더니 왜 우리 명우 생일엔 고작 치킨이야. 치킨이 싫다는 게 아니라 왜 저번 용돈 때도 그렇고 자꾸 묘하게 애들 다르게 돼? 아무리 제 친자인 작은 아들에게 잘해준다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더군요. 저는 작은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 대놓고 용돈도 더 챙겨주고 생일 다음 날 남편 보란 듯이 가족 모두를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다시 가기도 했어요. 그런 일로 남편과 싸울 때마다 남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곤 했죠. 저는 작은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서운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형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사랑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전 아버지가 좋아요, 어머니. 제 친아버지랑 다르게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가 저에게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운은 할지언정 원망은 안 해요. 안쓰럽고 기특한 말에 코끝이 메워졌습니다. 남편을 좋아하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묘한 차별은 그 뒤로도 한 번씩 일어났어요. 가장 제가 서운했던 건 바로 작은 아들의 수능날이었죠. 우리 명호 오늘 수능 꼭 잘 봐야 한다. 알았지? 화이팅! 아버지 출근한다. 저는 그날 남편이 회사를 늦게 출근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큰아들의 수능날엔 회사가 굉장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출근을 늦췄거든요. 그리고 큰아들을 수능 시험장 앞까지 데려다주며 내려서 엄청난 응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그런데 작은 아들 수능 날엔 급한 회사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작은 아들에게 간단한 응원의 말만 하며 출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제가 작은 아들을 수능 시험장에 데려다주고 열심히 응원도 해줬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남편과 또다시 다투게 됐는데 그때 남편은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내가 앞까지 따라간다고 명우가 시험을 더 잘 봐? 명우 수능 잘 봤다며 그럼 된 거지. 꼭 회사 출근까지 늦추고 거기까지 따라가는 극성 부모가 돼야 하는 거야? 나 우리 회사 사장이야. 회사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 서진이 때는 왜 그랬어? 그때 회사가 더 바빴는데도. 그건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나도 처음엔 내가 애들을 절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서진이가 자꾸 명우가 자기 물건을 탐내고 자기 질투한다는 거야. 당신은 자기만의 엄마인데 탐내지 말라는 말도 했다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 서진이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서진이 기 살려주려고 좀 더 잘해주고 편들어준 것도 있었어.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보니까 착한 명우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 것 같더라. 그제야 난 철없는 서진이가 이간질한 걸 알게 된 거야. 그걸 깨닫고 당신하고 명우 모르게 서진이를 크게 혼돈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만약 서진이가 그런 모함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왠지 조금이나마 서진이한테 더 잘해주지 않았을까 싶더라고. 아무래도 내 친아들이고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야. 남편은 두 아들을 차별 없이 대해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두 아이를 다르게 대하긴 하지만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라고도 했죠.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리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가끔 이런 행동이 나와서 나도 당황스러워. 미안해 여보. 앞으로 나도 더 신경 쓰고 안 그러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와버리니 뭐라고도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제발 애 마음에 상처만 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죠. 그 뒤로도 이런 크고 작은 일은 한 번씩 생겼지만 그래도 평소엔 작은 아들에게 잘하던 남편의 모습에 우린 계속해서 가족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때부터 두 아이는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대학 공부에 매진하던 작은 아들과 달리 큰 아들은 용돈을 탕진하며 술 먹고 놀기 바쁘더군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원래 대학 시절은 다 이런 거라며 큰 아들은 큰 소리를 뻥뻥 쳤죠. 남편도 저도 그런 큰 아들이 너무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 우리에게 더 큰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분명 잘 해낼 수 있어. 나도 어떻게든 회사 망하는 것만큼은 막아볼 테니까. 그건 바로 남편의 회사가 크게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거의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말이죠. 우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동안 열심히 발로 뛰며 사정을 하고 다녔죠. 친정에 손도 벌리고 거래처와 투자자들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며 제발 믿고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정말 무릎까지 꿇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애원과 부탁 그리고 설득은 전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우리가 같이 해결한 거야. 고생 많았어 여보. 아니야, 만약 투자자들하고 거래처들이 우릴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내가 회사 문제 해결하기도 전에 우린 빚더미에 앉았을 거야. 도와주신 장인 장모님도 형님도 나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없어. 결국 우린 그 난관을 힘겹게 이겨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다 팔아가며 회사를 살리는데 일조한 제게 두고두고 고마워했어요. 나중에 돈을 갚긴 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오빠에게도 오래도록 감사함을 표했죠. 그런데 한 번 역경을 이겨내니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회사가 미친 듯이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인가 싶었습니다. 연일 커지는 회사에 우린 직원도 부족해서 계속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 덕분에 어차피 취업 자리를 구해야 했던 두 아들도 대학을 졸업한 후
곧장 남편 회사에 취업을 했죠. 아들 녀석들이 두 놈 다 우리 회사 지켜주니까 내가 너무 든든해, 여보. 그러게, 우리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아빠를 도와준다고 하는지 너무 기특하네. 아들들이 회사에 들어가고 직원들도 많이 생기며 저는 회사 일에서 차츰 물러났습니다. 당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원래부터 남편의 회사였으니 이제 제 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와 남편은 항상 걱정거리였던 큰아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도 했으니 정신을 차릴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오히려 더욱 망나니처럼 변해가더라고요. 김서진, 너 출근 안 해? 명훈 매번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데 넌 어떻게 된 게 허구한 날 술 먹고 지각이야? 이거 다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버지가 대표인데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유, 머리 아파요, 어머니. 1시간만 더요. 성실히 회사 일에 임하던 작은 아들과 달리 큰아들은 툭하면 새벽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태평하게 지각을 하고 어떨 땐 무단 결근도 했어요. 다 큰 아들을 억지로 끌어내 회사로 보낼 수도 없고 복장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큰아들에게만은 약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화를 내긴 했지만 차마 큰아들을 자르거나 강등을 시키진 않더라고요. 이 녀석아, 너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어? 내가 직원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너 그렇게 회사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회사에 끼친 피해가 얼만지 알아? 명우 좀 봐라. 아주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직원이야. 근데 넌 형이 돼서 부끄럽지도 않냐? 내가 너한테 벌써부터 받은 심할서만 몇 개인 줄 알아? 아이, 아버지 왜 맨날 저랑 명을 비교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제 거들 회사인데 일은 다른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전 나중에 월급만 잘 주면 되죠. 야, 김명우. 아버지가 너 좀 예뻐한다고 기살고 그러지 마라. 어차피 아버지 회사는 친아들이 내 거거든. 누가 내 회사를 넣어준대. 헛꿈꾸지 말고 술이나 깨고 와. 벌써 저녁이 됐는데 아직도 술 냄새가 풀풀이잖아. 대체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큰아들은 자신과 다르게 모범적인 작은아들을 대놓고 시샘하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래도 20대 초반까진 저를 많이 따랐는데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 저도 불편해하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린데 그냥 듣기가 싫었던 거죠. 이놈이 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나 답답하기도 하고 남편이 큰아들을 그만 감싸줘야 할 텐데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중징계를 주거나 회사에서 쫓아내냐 하고 머리만 극적거렸죠. 그렇게 우리의 속만 태우던 큰아들은 결혼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를 데려와 했습니다. 이름이 주희라고? 반짝거리는 옷을 참 좋아하나 보구나.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남편과 저는 정말 기절초풍했어요. 며느리는 첫 만남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번쩍거리는 짧은 원피스와 뾰족 구두, 새빨간 립스틱에 가슴골이 다 보이도록 옷이 페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솔직히 어디서 저런 술집에서나 볼 법한 여자를 데려왔나 싶었습니다. 남편도 얼마나 기가 찼으면 저런 말을 내뱉었죠. 며느린 우리에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얌전한 옷 입은 건데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한 법이잖아요. 하며 웃더라고요. 우린 그 결혼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님 벌써 3번째 재혼을 해서 대만에 가서 살고 있다는데 거기다 백수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까지 하니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 여자 아니면 죽겠다는 말까지 스스럼 없이 하지 않겠어요? 진짜 마음은 착한 여자라고요. 그리고 장모님 되실 분이 재혼 좀 할 수도 있죠. 두 분도 재혼이시잖아요. 저 진짜 주의 없으면 죽어요. 왜 결혼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제 멋대로인 녀석인데 분명 결혼하면 더욱 망가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큰아들에게 약했던 남편은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못마땅했지만 거의 몇 달을 졸라댔으니 반대한다고 한들 큰아들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선물하겠다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이 김용훈이 아들이 장가 가는데
이 정도 키는 살려줘야지. 그때 남편은 큰아들에게 무려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더군요.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리 서울이어도 그렇게 비싼 집을 해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리 회사가 잘 됐다고 해도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많이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결혼하는데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놀라긴 했지만 저는 이내 남편에게 잘 생각했다고 말해주었죠. 예, 어머마, 너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시는 거야? 애들 엄마라는 애가 왜 이렇게 술을 달고 살아? 저희 남편도 그러는데요, 뭘. 저희 술집에서 만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하고 딸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봐주고 계시는데 이럴 때 더 들이부어야죠. 제발 아니길 바랐지만 역시나 며느린 예상한 대로였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더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린 여자가 술 따라주는 술집에서 일을 하다 큰아들을 만났다는군요. 그것만으로도 기가 찼는데 이미 결혼시킨 거 어쩌겠어요. 게다가 며느린 손자와 손녀를 임신했던 기간을 빼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항상 비싼 양주만 골라서 만취할 때까지 마셔댔어요. 죽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맞는 큰아들과 함께 말입니다. 그나마 명절과 우리 생일 때 빼곤 집에 오지도 않아 그 꼴을 자주 안 볼 수 있는 게 유일한 위로였죠. 아이고, 내가 진짜 서진이 그놈 때문에 못 살겠어, 여보. 왜? 걔 또 회사에서 사고 쳤어?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그놈 결혼하고 나선 그나마 자기 깨우고 다그쳐주던 당신이랑 떨어져 사니까 지각은 아주 상습에 무단결근까지 해. 당신 대표로서 걔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돼.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도 알지. 아휴, 자식이 진짜 왼수다, 왼수야. 그놈이 명우 판만 닮았어도. 큰아들은 회사 생활 또한 점점 더 개차반으로 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답답해하면서도 여전히 큰아들을 회사에 내버려뒀어요. 그래도 이건 아닌 걸 아는지 큰아들을 떠올리면 제게 민망해하곤 했죠. 그렇게 큰아들 부부 때문에 속 끓이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작은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아들이 큰아들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린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처음 보고 경악을 했던 큰며느리와 달리 작은 며느린 참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래, 부모님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다고? 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 말고 그냥 일반 회사원 된다고 했을 때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도 전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 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국 저를 응원해주신 부모님도 많이 존경하고요. 집안이야 자신이 골라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지만 입을 열 때마다 어찌나 야무진 말만 하던지요. 남편도 그런 작은 며느리 마음에 들어했는데 문제는 그 후에 터졌습니다. 뭐? 명우 결혼하는데 한 푼도 못 해주겠다고? 못 해준다기보단 좀 나중에 해준다는 거지. 지금 회사 사정 좀 나아지고 나면 당신도 알잖아. 작년부터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진 거. 자금이 부족해서 나중에 한 푼이 아쉬워질 때가 올지도 몰라. 난 예전처럼 망할까봐 덜덜 떨면서 회사 운영하고 싶지 않아. 남편은 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은커녕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나더군요. 물론 그때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들에게 10억은 못 돼도 몇 천만 원도 못 해줄 밑바닥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서진이 결혼할 땐 10억짜리 아파트를 턱턱 마련해 주더니 어떻게 우리 명우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해줄 거라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나도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다 알아. 지금 사정이 어려워지긴 했다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터졌던 전하고는 완전 다른 거잖아. 당신이 진짜 명을 서진이랑 똑같이 생각했다면 애 결혼하는데 집은커녕 한 푼도 못 해준다는 말은 절대 못했을 거야. 못 도와줘서 오히려 안달이었겠지. 그 회사 당신 혼자 이만큼 키웠어? 나도 쥐꼬리만 했던 당신 회사 이만해질 때까지 발에 땀나도록 뛰면서 도왔어.
그래서 당신이 서진이한테도 10억짜리 아파트를 턱턱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거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번 돈을 감히 우리 명호한테 아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을 그렇게 꽁꽁 싸매면서. 당신은 예전 애들 수능 때도 그랬어. 애들 용돈 줄 때도. 당신 아들한텐 가진 걸 다 퍼줘도 안 아까워하고 우리 아들한테 뭘 주든 셈을 해보고 줬지. 큰아들 일에 만사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오고 우리 아들 일은 지금처럼 당신한테 항상 몇 발자국 뒷전이야. 남편은 제 말에 차마 할 말이 없었는지 우물쭈물하며 별다른 대답을 못하더군요. 저 그때 남편이 작은 아들에게 10억짜리 아파트 안 해줘서 그렇게 화가 났던 게 아니에요. 저도 회사 사정을 알았으니까요. 그저 저는 작은 아들을 위해 1억 아니 몇천만 원도 이야기를 안 꺼냈던 남편의 태도에 서운했던 거예요. 분명 회사가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위해라면서 돈을 꽁꽁 싸매는 남편에게 말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물론 아버지한테 조금 서운하긴 한데요. 아버지가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해주려면 해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아버지 돈은 아버지 돈이지 제 것이 아니잖아요. 형때 생각하면 서운하긴 하지만 전 아버지도 이해해요. 어머니, 전 은혜랑 같이 처음부터 차곡차곡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들은 서운해할지언정 남편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제 앞으로 돼 있던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서 건네줬어요. 아들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제 고집이 한 수 위였죠. 결국 제 돈을 받은 작은 아들은 며느리와 둘이 모은 돈을 합해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얻어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또 왔어? 아유, 아직 애 없을 때 너희들끼리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살라니까 여긴 왜 자꾸 와? 저희 집사람이 두 분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대요. 전 집사람 고집 못 이겨요. 남편에게 작은 아들도 며느리도 서운했을 법하건만 착한 두 아이는 저희를 자주 찾아와 줬어요. 우리에겐 관심도 없던 큰아들 부부와 달리 두 아이는 우리와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더군요. 가끔은 집 데이트를 하자며 음식 재료를 잔뜩 사와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 솜씨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잡채 손수 만들어봤어요. 며느리 사랑도 한 스푼 크게 떠서 넣었으니까 얼른 드셔보세요. 어, 내가 아들만 둘이라 딸 가진 즐거움은 몰랐는데 이래서 다들 딸을 낳는구만. 큰 며느리와 달리 살갑기까지 했던 작은 며느리를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들도 며느리도 좋아할 거면서 왜 가끔씩 애들을 차별해서 저와 작은 아들 속을 뒤집어 놓나 싶더군요. 큰아들과 똑같았던 큰 며느리는 우리에게 예쁨 받는 작은 며느리를 시샘도 했어요. 그런 큰 며느리에게 참다 못해 남편이 이렇게 호통치기도 했죠. 왜 괜히 작은 애한테 트집을 잡어? 네가 작은 애 반만큼이라도 우리한테 살갑게 해봐라. 명절에도 생일에도 우리한테 선물은커녕 맨날 밥만 얻어먹기 바쁘면서 너나 서진이 저놈이나 우리한테 해주는 거 하나도 없이 어째 매번 바라기만 해. 아유, 속 터져. 내가 아주 너희들 때문에 술이 늘어. 내 간이 썩어나가면 다 너희들 때문이야. 오죽했으면 썩 편하지도 않은 며느리에게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했겠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 건지 남편 간에 정말 문제가 생기더군요. 작은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뒤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술도 전보다 빨리 취하는 것 같다며 남편이 건강에 이상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심각한 간경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원인은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였죠. 에휴, 인간아. 그러게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했지. 간암이 그나마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지만 이미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다잖아. 속상해서 정말. 속상한 마음에 저는 남편의 등을 마구 내려쳤습니다. 술을 정말 자주 마신 건 사실이었던지라 남편은 고개만 푹 숙였죠. 남편은 그날 이후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는 저와 합심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말이죠. 아버지, 혹시 아버지 건강에 더 큰 문제 생기면 회사부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그냥 저한테 회사 물려주고 아버진 푹 쉬세요. 뭐야 이놈아? 넌 어째 내가 낫길 바라기보단 더 나빠져서 떨어질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것 같구나. 에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웃기지 마 이놈아. 넌 어쩜 그렇게 날이 갈수록 명우랑 달라지냐. 명우랑 작은 아가는 틈만 나면 찾아와서 간에 좋다는 음식 사다 주고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한다. 심지어 명훈 내 건강 체크하겠다고 꼭 사람들 없는 시간 골라서 대표실까지 찾아와. 그것도 출근하는 날마다 매일매일. 그런데 넌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다가 뭐? 회사를 물려줘? 당장 내일 아침에 지각이나 하지 마라 이놈아. 그리고 큰애 너 지금 강경변으로 고생하는 나 약 올리냐? 그놈의 양주 좀 그만 꺼내 먹어. 어차피 이거 아버님 못 드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 안 마실 테니까 이따 이것들 집에 가져가도 돼요? 안 돼. 차라리 다 내다 팔 거야.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던 작은 아들 부부와 달리 큰아들 부부는 남편의 화를 도두기만 하더군요. 저는 한 번은 큰아들을 붙잡고 진심으로 타이른 적이 있어요. 서진아, 네 아버지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네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네 아버지가 널 끔찍이 위한다는 건 너도 잘 알잖니.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려무나. 어? 회사도 좀 열심히 나가고. 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너무 잔소리가 많으세요. 뭐야? 엄만 진심으로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너 진짜 그렇게 건방지게 말할래? 아유, 아니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입을 삐죽 내밀던 큰아들은 그 뒤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오랜 시간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고 남편 이야기까지 하며 이렇게 타일러도 봤지만 변하지 않는 큰아들을 보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큰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던 남편에게 결국 절망적인 불행이 찾아왔어요. 환자분도 노력하셨겠지만 간이란 놈이 한번 망가지면 절대 만만치 않은 놈이라서요. 이젠 정말 간 이식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은 간 경변 판정을 받은 지 2년 만에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어요. 결국 남편은 사업은 잠시 직원들에게 맡기고 병원에 입원해 간 이식만을 기다리게 됐죠. 그런데 각오는 했지만 그때 당시 간 이식 대기 환자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여보, 나 이러다 당신 진짜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간 이식 적합 판정 검사를 받아봤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게 해주고 싶다고 무작정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이대로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큰아들과 큰며느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간 이식 못 해드려요. 뭐? 내가 무슨 말도 안 꺼냈는데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혹시 저한테 그런 거 강요하실까 봐요. 아시다시피 저희 애들도 아직 어리고요. 보나마나 저는 맨날 술 먹고 다녀서 간도 엉망일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아직 살날이 9말인데 간 이식해서 당장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나중에 잘못될지 어떻게 알아요. 간 기증하면 기증자도 평생 건강관리 잘하고 살아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넌 날 위해서 요만큼도 희생하기 싫다 이거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애들 생각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문제 생기면 저라도 회사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잘못되면 회사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아버님. 그리고 부모가 자식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걸로 간 같은 거 요구하시면 안 돼요. 저랑 애들은 이 사람만 보고 사는데 아버님도 부모로서 이해 좀 해주세요. 기가 찼습니다. 애초부터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간 이식을 강요할 생각도 없었어요.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니까요. 그런데 큰아들 부부는 우리가 간 이식을 부탁할까 봐 그렇게 선수를 친 겁니다. 정말 너무 괘씸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큰아들을 얼마나 많이 봐주고 감싸주려고 노력했는지, 큰아들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저는 참다 못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김서진, 너 그 입 다물어. 물론 자식이 부모한테 무조건 간 기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아꼈는지 잘 아는 네가 적어도 네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동안 네가 네 아버지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 괘씸했다. 넌 부모가 주기만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 모양인데 언젠간 이렇게 못되게 말하고 행동한 거, 부모를 돈으로만 본 거 진심으로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경고하마.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너 진짜 큰 코 다쳐. 어멈 너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말 못할 말 장소 가리면서 해. 적어도 네가 애들 키우는 엄마라면 애들한테 창피한 너만 되지 말라고. 당신 말 한 번 잘했어. 이 서진이 이놈아, 내가 널 정말 금수로 키웠구나. 며느리 쟤야 남의 집 자식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긴다지만 널 잘못 키웠다는 게 이 순간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다. 네 엄마 말이 100번 맞았어. 널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는 건 널 이토록 망치는 길이었는데 내가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던 너한테 차마 모질게 굴지 못했던 게 이렇게 널 망가뜨린 거야. 아 진짜 내가 안 주겠다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왜 그렇게 난리예요? 그리고 어머니, 따지고 보면 어머니 남 아닌가요? 전부터 왜 자꾸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아버지, 어차피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따지고 보면 남인 명호한테 회사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회사 저한테 물려주긴 하세요. 저는 간 못 들이니까 얼른 후일이나 대비해 놓으시라고요. 아니면 그렇게 예뻐하는 명호한테 간 떼달라고 하시던가요. 뭐야? 이놈이. 우리 둘 모두에게 혼이 난 큰아들은 잔뜩 심통이 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큰아들은 결국 선을 넘더라고요. 저에게 남이라고 한 큰아들의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며 남편은 큰아들의 뺨을 후려쳐버렸어요. 남편은 애들에게 회초리 한번 든 적이 없었기에 저도 큰아들도 모두 놀라 벙쪘죠. 아버지,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진즉 이렇게 훈육하거나 아예 쫓아내버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 감히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워줬는데 그딴 말을 해? 그리고 뭐 회사?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죽는 안이 있더라도 차라리 명호한테 주지. 회사 너한텐 절대 안 준다. 그리고 내 재산도 앞으로 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에? 알았어요. 저 검사 받을게요. 적합 판정 나오면 간이식 해드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부적합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거짓말인 거 뻔히 다 보여. 그리고 이미 늦었다. 난 널 감싸줄 만큼 감싸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오늘 톡톡히 깨달았어. 넌 내가 죽든 살든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썩 꺼져 이놈아. 어머니, 조금 전에 제가 남이다 뭐다 한 말은 그냥 다 한 말인 거 아시죠? 아버지 흥분 좀 제발 가라앉혀 주세요. 아버지 지금 완전 제정신 아니에요. 아니, 네 아버진 내가 본 중에 지금 너한테 제일 옳은 말을 하고 있어. 너 오늘 확실히 알아둬라 서진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서로 기본적 도리는 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넌 오늘 네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돌이킬 수 없는 실망을 줬다. 난 네 아버지 전혀 말릴 생각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큰아들과 큰며느린 남편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제야 놀라서 두 사람 다 싹싹 빌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 둘을 병실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은 큰아들이 간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이었는데도 벌써 유산만 노리고 있던 큰아들에게 깊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던 데다 저에게 남이라고 한 큰아들의 말에 마음의 문이 닫혔던 거죠.
그런데 그런 큰아들에게 받은 남편의 상처를 다음날 작은아들이 찾아와 어루만져 주더군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말입니다. 아버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제 어머니께 들었어요. 형 얘기요. 많이 속상하셨죠? 에휴, 다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걸 속상할 자격이 어디 있겠니? 아버지, 저 사실 아버지랑 어머니 몰래 간이식 적합검사 받았었어요. 집사람하고도 다 상의한 일이고요. 먼저 제가 간 기증해드리겠다고 말하려다가 혹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실망하실까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아버지랑 피 섞인 친자식도 아닌데 참 다행이죠? 뭐? 네가 나한테?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들은 남편에게 간 기증을 하기 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남편은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마 명우야.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그런 걸 받을 수 있겠니? 너도 알지 않니? 내가 가끔 너랑 서진을 차별했던 거. 물론 내가 널 사랑하긴 했지만 내가 자꾸 팔이 안으로 굽고 서진이 편을 들었었지 않니? 너 결혼할 때 도와주는 일도 회사 일보다 뒤로 미루고 말이야. 물론 저도 서운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사랑 듬뿍 받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 그래도 저 아버지가 저 많이 사랑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친자식도 어쩔 수 없이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는데 당연히 아버지도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 친자식도 아닌 저 이만큼 잘 키워주신 거 보통 일 아닌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이렇게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넌 대체 애가 왜 이렇게 착한 거니? 고맙다 명우야.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네가 서진이 그놈간 비교도 안 되게 날 친정으로 생각해주는 자식이었는데 내가 그런 너한테 참 너무했었어. 작은 아들의 속 깊은 말에 남편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했던 거죠. 남편도 그동안의 일이. 그 마음을 잘 안다는 듯 작은 아들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작은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이 간을 기증했다는 일을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건강이 염려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남편도 꼭 살길 바랬거든요. 얼마 뒤 두 사람은 수술에 들어갔고 저는 수술 시간 내내 두 사람이 제발 무사히 나와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명운 괜찮아? 괜찮아. 수술 아주 잘 끝났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여보. 다행히 이식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 후 첫날 아직 의식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작은 아들의 안부부터 묻더군요. 그리곤 제 대답을 듣자마자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다시 의식을 잃었죠. 그리고 남편의 건강부터 물은 건 남편처럼 잠시 깨어났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부자의 눈물겨운 사랑에 가슴이 괜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모두 무사히 회복 후 작은 아들은 2주 뒤, 남편은 4주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 큰아들 부부는 남편의 병실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어요. 괘씸하게도 작은 아들 병실엔 단 한 번도 들러보지 않고 말이죠. 아버지, 저도 진짜로 그 뒤에 적합검사를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명우 걔가 먼저 선수 쳤던 거예요. 아주 교활한 놈이라고요. 맞아요, 아버님. 이 사람 말 진짜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늦게 찾아온 건 저희 남편이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해서 차마 찾아올 엄두도 못 냈어서 그래요. 절대 저희가 아버님이 서방님한테 진짜 간이식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온 거 아니라니까요. 아주 속이 훤히 보이는구나. 훤히 보여. 썩 나가 둘 다. 아무리 찾아와도 난 더 이상 서진이 너한테 회사도 재산도 물려줄 생각 없으니까. 지금 네 아버지한테 안정이 제일 중요한 거 모르니? 교활은 명우가 아니라 아무것도 진짜 못 받을까 봐 눈치 슬금슬금 보면서 찾아오는 네가 더 교활해 보여. 그러니까 어멈 데리고 얼른 나가라. 또 찾아오면 그땐 병원 보안요원 부를 거야. 어쩜 이렇게 끝까지 한심한 모습만 보이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더 이상은 큰아들의 철없음을 받아줄 생각이 더는 없었죠. 병원에서 몇 달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잖아. 근데 무슨 벌써 회사를 가? 진짜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 아주 중요한 일이야. 작은 아들은 집에서 요양을 한 뒤 남편의 퇴원 일주일 뒤에 회사에 복귀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회사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복귀 이틀 전 꾸역꾸역 회사로 출근하더군요. 남편이 걱정돼 함께 따라간 저는 회사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네? 회사는 안 물려주신다고 쳐도 갑자기 이렇게 절 자르시면 어떡해요? 그건 바로 남편이 큰아들을 해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수시로 직원들과 통화를 하며 회사 상황을 체크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있던 사이 큰아들은 아주 물 만난 물고기가 되어 회사 생활을 개판으로 했다는군요. 툭하면 무단결근에 점심시간에도 반주를 먹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큰아들은 아주 중요한 미팅까지 파토를 내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동안 큰아들에게 받아놓은 심할서들과 큰아들이 그동안 친 사고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큰아들을 해고하기 위해 회사에 갔던 겁니다. 너 때문에 이번에 회사에 난 손실이 얼만 줄이나 알아? 게다가 그동안 네가 친 사고들을 다 합하면 아마 작은 회사도 세울 수 있을 거다. 너 같은 직원은 우리 회사에 앞으로 필요 없어. 난 그동안 기회를 줄 만큼 줬고 더는 우리 회사를 결국 말아먹을 널 내 회사에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 아버지, 저 앞으로 똑바로 할게요. 네?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좀 제발 말려주세요. 그제야 큰아들은 우리에게 싹싹 빌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큰아들은 남편의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어요. 그리고 빈 큰아들의 자리로 승진한 건 바로 이틀 뒤 복귀한 작은아들이었죠. 아버지, 갑자기 형 자르고 그 자리로 절 보내셨다면서요. 그 자리 아직 저한테 너무 무거워요. 아니, 넌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 넌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인재잖니. 명우야, 아버진 이제 너만 믿는다.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동안 회사를 잘 부탁한다. 원래도 느꼈지만 난 이번에서야 확신했다. 내 돈만 노리고 회사도 우습게 하는 큰애 말고 날 위해서 칸을 기증해주고 내가 없는 회사를 지키려 묵묵히 노력해준 네가 진정한 내 아들이자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항상 고맙다 명우야. 나중에 남편이 제게 이러더군요. 언젠간 회사를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려 안 그래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고요. 명훈 정말로 내 아들인 걸 떠나서 우리 회사를 위한 인재야. 하지만 그 녀석 성격에 간 기증 직후의 이야기를 꺼내면 분명 거절할 게 뻔하잖아. 그냥 나중에 회사 사정이 온전히 나아지고 나면 그때 명우한테 회사를 물려준다고 말하고 난 그때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이후 남편은 정말로 큰아들에게 한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복직시켜달라고 큰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와 애원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꿈쩍도 안 차 큰아들은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팔더군요. 그 돈으로 대체 뭘 하려나 했더니 황당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허세만 가득 차서 더 큰 아파트를 월세로 들어갔더라고요. 월세? 이 한심한 놈아. 월에 몇백만 원이 훌쩍 넘는 월세를 왜 땅에 버려? 저 사업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사업 구상 중이에요. 대표가 좋은 집에 살아야 그래도 면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두고 보세요. 저 아버지 도움 없이도 성공할 거예요. 남편도 저도 속이 타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쓴소리를 해줬을 뿐 더 이상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난 돈을 날리더라고요. 아버지, 저 무려 몇 억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전 그냥 주식으로 사업 자금 좀 더 불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망했다고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뭘 어떡해? 당장 그 월세집에서 나오고 직장부터 구해 이놈아. 결국 큰아들 부부는 허영을 멈추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 전세값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니었죠. 이미 아파트 월세에 살며 온갖 사치에 차까지 바꾸느라 돈을 다 탕진했던 큰아들 부부는 손주들과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결국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 봤지만 적응을 못했던 큰아들은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고 있어요. 큰며느린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그마저도 일을 나가다 말다 하느라 겨우 내 식구 입에 풀칠만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한편 간이식 수술 후 3년이 지난 지금 남편과 작은 아들은 여전히 건강관리를 잘하며 건강을 열심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조금씩 풀리던 회사 사정이 완전히 피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드디어 작은 아들에게 좋은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정말 안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까딱 잘못하면 예전 부도가 날 뻔했던 때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겁을 냈던 거다. 정말 회사가 나아지면 너한테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었어. 그리고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리하면서까지 너에게 아파트를 해주는 게 조금 아까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회사도 회사지만 날 진짜 부모라고 생각해줬던 너였다는 걸 지금은 안다. 그때 많이 서운했지? 미안했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아버지. 예전에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에 지금 아파트에서도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건 네 엄마가 너에게 준 거고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니. 아버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니까 꼭 받아주렴. 7년 전에 너에게 이미 줬어야 했던 거야. 작은 아들 부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네가 이러면 나만 나쁜 부모가 되는 거라는 남편의 말에 결국 아들은 남편의 뜻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라 솔직하게 아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남편이 좀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남편이 마련해준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갔죠. 게다가 이사 후 몇 달 뒤 드디어 작은 며느리가 바라고 바라던 손주를 출산했어요. 그때 남편은 축하 선물로 탄지 15년이 됐던 며느리의 차를 바꿔주더라고요. 그걸 안 큰 며느린 어마어마하게 질투를 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제 거는요? 왜 동서랑 저랑 이렇게 차별하세요? 둘째 나한테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뭘 해줬니? 매번 내가 너희 애들한테 주는 용돈이나 빼앗아 갈 줄 알지? 난 전에도 못 박았지만 너랑 큰놈한텐 앞으로 절대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나 죽어도 유산 한 푼 못 받게 내가 법적으로 조치해 놓을 거야. 이미 너희가 받아간 그 아파트 값만 해도 너흰 절대 법적으로 내 유산을 요구하지 못할 거다. 이렇듯 남편은 여전히 대쪽같이 굴지만 큰아들 부부는 포기를 못하겠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얼굴을 비추며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는 듯 말하거든요. 물론 쓸데없는 짓이지만은요. 이렇게 지금 두 아들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제 친자식이든 아니든 두 아이 모두 제 아들이기에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론 자식을 위해 모질어질 줄도 아는 게 진정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달은 남편도 더는 큰아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생각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린 착한 작은 아들뿐 아니라 못난 큰아들도 항상 부모로서 뒤에서 지켜봐 주려고 해요. 언젠가 큰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린다면 그땐 금전적이 아닌 좋은 조언으로나마 현명한 부모 역할을 해주고 싶거든요. 부디 그런 미래가 꼭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가끔 이런 막장 사연이나 사회 뉴스를 보면 부모의 희생이나 헌신을 당연시 여기는 자식들이 참 많더군요. 물론 부모가 자신이 세상에 낳아놓은 자식을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에 영원한 공짜는 없는 법, 저희 큰아들처럼 자식된 도리는 저버리고 부모를 돈으로만 안다면 그 끝은 몰락뿐인 것 같아요. 부디 제 사연이 과거 저희 큰아들처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많은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